오늘 사연은 이정희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2살이 된 이정희라고 합니다. 한때는 무대에서 박수갈채를 받았던 국악인이었지만 그 시절의 화려함은 오래전에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무대 위에서 가야금 줄을 퉁기며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국악의 매력에 빠져들어 밤낮 없이 연습하고 새로운 곡을 완성할 때면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무대에 서는 걸 탐탁지 않아 했고, 결국 저는 남편과 가족을 위해 제가 사랑하던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음악을 놓는 건 마치 제 영혼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바쁜 가정생활에 치이다 보니 차츰 저 자신을 잊게 되더군요. 시간은 무심히 흘렀습니다. 남편과도 애정을 잃은 채 아내로서의 의무만을 다하며 살았던 시간이 길었지요. 그리고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보다도 묘한 해방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유일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건물들, 그리고 간간히 지나가는 이웃들의 모습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해줍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손주들이 제 삶에 잠시나마 활기를 불어넣어 주지만 그마저도 짧은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요즘 너무 집에만 계시잖아요.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이 열린다는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나이에 운동이라니 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손주의 간곡한 설득 끝에 결국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몸도 좀 풀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세요. 할머니한테 딱 좋은 기회 같아요. 그 말에 어쩐지 가슴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니 오래전에 닫아두었던 마음속 문을 다시 열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복지관 시니어 요가 교실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제 외로운 일상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려고 하는 걸 저는 그땐 알지 못했지요. 요가 매트 위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 문득 제 삶의 잔잔한 고요 속에서 뭔가 다른 울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곳에 온 이유 자체가 그런 변화를 찾아 나선 발걸음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복지관 요가 교실은 처음 보는 얼굴들로 가득했어요. 대부분 제 또래의 어르신들이었지만 모두 조금은 낯설어 보였습니다. 다들 무언가를 배우겠다는 의욕과 어딘지 모르게 빛바랜 외로움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은 단정하다 못해 어딘가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키가 크고 약간 굽은 등이 있었지만 자세 하나하나가 차분하고 고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방금 전에 저처럼 맨 끝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요가 강사가 간단한 동작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강사의 말에 맞춰 동작을 따라 했지만 그분은 어딘가 어색한 동작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우스꽝스럽다기보다는 귀엽고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팔을 위로 뻗다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바람에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웃음을 참지 못한 듯 살짝 고개를 숙이며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요가가 이렇게 어려운 운동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저를 놀리는 듯한 농담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죠.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땀이 송글송글 맺힌 얼굴로 매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이 첫날이신가요? 네, 손주가 추천해서 와봤어요. 운동이라기보다는 몸을 조금 풀어보라는 취지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딸이 집에서만 지내지 말고 무언가 새로운 걸 해보라고 해서요. 그런데 요가를 선택한 건 제 선택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보기보다 꽤 어려웠죠.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동작이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오래 굳은 몸이 문제겠죠. 사진 찍느라 카메라만 들고 다녔더니 제 몸이 이렇게 굳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사진 작가셨나요? 그의 말에 흥미가 생겨 물었습니다. 네, 젊었을 땐 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찍었죠. 지금도 가끔 옛날 사진을 꺼내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희 씨는 젊었을 때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제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자 그는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까 이름표를 봤습니다. 이름이 참 아름다워서 잊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얼굴이 살짝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때 국악을 했어요. 공연도 몇 번 했었죠.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국악이라니 참 멋지네요. 젊은 시절에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하셨다니. 그 시절 이야기를 꼭 듣고 싶어집니다. 그의 말에 저는 오랜만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묻어두었던 제 이야기를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작은 설렘이 스쳤습니다. 그와 나눈 첫 대화는 그렇게 짧았지만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의 부드럽고 깊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참 우습기도 하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같은 마음이길 바라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저는 오랜만에 웃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설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감정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웃음이 났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난 뒤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제가 먼저 가서 그를 기다리거나 그가 먼저 와서 제 자리를 챙겨주는 일이 반복되었지요. 요가 동작을 따라하며 웃음을 터뜨리거나 서로의 몸이 굳어 있는 걸 보고 농담을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곤 했습니다. 그날도 수업을 마치고 매트를 정리하다 기준 씨가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혹시 요가 끝나고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괜찮은 찻집을 알고 있는데 그의 말에 잠시 망설이다가 제 입에서 얼떨결에 좋아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찾은 찻집은
작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차 향기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지요.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국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공연하실 때 찍은 사진 같은 건 있으신가요? 그의 물음에 저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장 있긴 한데 정말 오래됐어요. 그때는 카메라도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국악 공연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카메라를 들고 공연장을 찾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그의 말에 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국악 사진을 찍으셨다고요?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사진첩에 아직 몇 장 남아 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여인의 모습,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선명한 손짓과 발끝의 움직임이 담긴 사진들.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사진을 찍으셨다니. 제 말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장면을 담을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도 그런 무대에 서 계셨겠죠. 그의 말에 저는 오랜만에 잊고 지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연습하던 순간,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느꼈던 전율, 그리고 관객들의 박수 소리까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절이 너무 멀게 느껴지네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희 씨. 당신에게서 그런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그 시절의 빛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기준 씨는 사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이처럼 눈을 반짝였고, 저는 그가 젊은 시절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한 동경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혹시 촬영에 한번 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요? 나이도 들고 예전 같지 않은데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싶습니다. 촬영 날, 그는 동네 작은 공원의 한적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평소 입던 옷 대신 약간 신경 써서 옷을 입었고, 거울을 보며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정희 씨,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제게 자세를 조언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계시면 됩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가 가장 좋습니다. 그의 다정한 말에 긴장이 풀리면서도 카메라 렌즈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그는 제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희 씨,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사진 속에서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제 얼굴에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생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예요? 그의 미소가 번지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희 씨가 맞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사라지진 않아요.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가슴 속에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감정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특별한 사람일 수 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그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기준 씨와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설렜습니다. 하루하루 그를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저를 덮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을까? 이런 마음은 애들 키우던 젊은 시절에나 있을 법한 거 아닌가? 남편과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고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오래도록 제게 상처로 남았는지. 남편은 늘 제게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을 요구했었죠. 음악을 그만두고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기에만 집중하며 살다 보니 제게 설렘이라는 감정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도 모자라 아이들까지 내가 이 만남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스치면 제 가슴은 또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감정을 감사히 여겨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은 기준 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동네 작은 축제에 저를 초대했을 때 어쩌면 무언가 더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축제의 한적한 벤치에 앉아있던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을 때 저는 그의 목소리가 어딘지 떨려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희 씨,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지 말지 망설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꼭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괜찮아요. 들어볼게요.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절대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슬픔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희 씨를 만나고부터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과는 또 다른 묘한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게 죄책감처럼 다가왔어요. 아내를 잊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그의 마음속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감정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자신과 싸웠을지 상상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를 바라보며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요. 사실 기준 씨와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제 자신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제 자신이 누군지 잊고 살았거든요.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기쁘다가도 그게 너무 낯설어서 자꾸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축제장의 소란스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있는 공간이 조용히 멈춘 듯 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아내와의 추억은 여전히 제게 소중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당신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 속에 복잡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기준 씨. 저도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누군가를 위해 웃고 설렐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난 후에는 종종 동네 전시회를 다니거나
함께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사진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로웠고, 그가 제게 국가 공연을 할 때의 기억을 물어볼 때면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라 새롭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정희 씨, 당신은 지금도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요. 그가 제게 했던 이 말은 긴 밤이 되어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설렘 뒤에는 걱정과 갈등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세상의 시선, 그리고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으니까요. 요가 수업을 마치고 그와 함께 걷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정희 씨, 요즘 그 사진작가랑 자주 다닌다면서요?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아주머니가 무심한 듯 던진 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과 비난을 느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한다고 애들도 얼굴 못 들겠네. 그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니? 은미야. 엄마가 그 기준 씨라는 분이랑 만난다는 소문이 동네에 바다해요. 엄마, 이런 일이 저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딸의 날카로운 말에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분이랑 정말 그런 사이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미야, 엄마가 그분과 가까워진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된 거니? 엄마도 사람인데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위로받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있으시면 조용히 사세요. 저분 과거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건 위험해요. 엄마가 상처받으시면 어쩌려고요? 그녀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기준 씨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알기도 전에 너무 멀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감정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기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신가요? 요즘 동네에서 들리는 말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기준 씨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제게 오더군요. 아버지가 노년에 이런 일을 벌이면 우리 가족 이미지가 망가진다며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정희 씨와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존재가 당신께 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준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했습니다. 둘이 다니는 걸 봤는데 너무 다정하더라니까. 저 나이에 연애라니 참.
그 기준 씨라는 사람, 아내 돌아가시고 나서도 여자 문제 많았다던데.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돌아다니며 우리의 관계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점점 불안해졌고, 기준 씨 역시 아들의 냉담한 태도와 주변의 시선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동네 사람들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갈등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동안 동네는 기준 씨와 관련된 새로운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요가를 마치고 나오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뒷모습까지 따라오는 듯한 그 눈길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기준 씨 말이야, 젊었을 때 찍은 사진 때문에 한 가족이 산산조각 났다는 얘기 들어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이 유출되면서 무슨 엄청난 스캔들이 있었다지. 사람 참 괜찮아 보였는데 역시 속을 모르는 거라니까. 그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귀를 찔렀습니다. 귀가 뜨거워지고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준 씨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분이 그런 일을 했을 리가. 그렇지만 끊임없이 밀려드는 의심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제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그는 바로 눈치챘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 있으신가요? 오늘은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그의 다정한 말에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준 씨, 혹시 그 소문 들어보셨어요? 그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제게 묻고 싶으신 말씀이시겠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기준 씨가 찍은 사진 때문에 누군가 큰 상처를 받았고 한 가족이 파탄 났다고. 그게 정말인가요?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정희 씨. 사실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한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렇게까지 왜곡되어 돌아다닐 줄은 몰랐어요. 그는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한 지방 도시에서 작은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진이 한 부부의 다툼 장면을 담은 것이었죠. 제 의도는 그 사진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는 데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이 잘못된 맥락으로 보도되면서 그 부부가 결국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이 진실을 담아야 한다고 믿었던 제가 오히려 누군가의 삶에 상처를 준 것이니까요. 이후로는 절대로 사람들의 고통을 담는 사진을 찍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묘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분명 그 일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 한편에서는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어도 되는 건지 의심이 스쳐갔습니다. 그 일을 후회하고 계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저한테 먼저 하지 않으셨나요? 그는 제 눈을 피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희 씨에게만큼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과거가 당신의 시선을 바꿔놓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의 비난이 계속 떠올라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기준 씨를 계속 믿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그와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걸까? 혼란스러운 밤을 보내며 저는 스스로를 자꾸만 자책했습니다. 그를 믿지 못하는 제 자신이 미웠고, 그를 믿고 싶어 하는 제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기준 씨와의 관계는 이제 위태로운 가느다란 끈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기준 씨와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그를 향한 소문과 제 안의 의심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어느 날 아침 동네에서 기준 씨가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직접 해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복지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요? 사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는지 다 말하더라고요. 좀 대단해 보이긴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가 자주 찾는 작은 공원으로 향하던 길, 제 발걸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그를 발견했을 때 저는 멈춰 서서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 했지만 제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긴장과 피곤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정희 씨.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셨다면서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소문을 듣고 도망치고 싶기도 했지만 정희 씨에게만큼은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요. 그는 자신이 가진 기록들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찍은 사진과 함께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작성했던 글, 관련된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까지. 이 사진이 공개된 뒤 그 가족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오해를 풀기 위해 도울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작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씨, 저는 그 일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를 만든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 앞에서 더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보여준 자료들을 차례로 살펴보며 그의 진심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진작가로서의 책임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준 씨, 왜 이런 걸 이제야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희 씨가 실망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게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의 말에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도 잘못했어요. 당신을 믿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감정 속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다시 확인했고 그 역시 제게 모든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준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세상의 시선이 뭐든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정희 씨. 당신과 함께라면 더는 과거가 저를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강해진 믿음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비난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우리의 진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준 씨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진 한 장을 액자에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것 중 가장 특별한 사진입니다.
당신을 만난 이후에야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게 됐으니까요. 액자 속에는 제가 촬영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밝게 웃는 제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지요. 정희 씨, 이제 제 인생의 나머지 시간은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세상의 모든 반대와 편견을 이겨낼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전 기준 씨가 말없이 저를 전시장으로 초대했을 때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그곳이 제게 어떤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시장 안은 조용했고 은은한 조명이 그림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쪽 벽에 걸린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모두 저였습니다. 요가 교실에서, 동네 축제에서, 바닷가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 씨가 담아두었던 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사진들 아래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삶이 내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 이정희. 순간 제 눈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기준 씨는 제 곁에 다가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당신은 제게 이 모든 것을 다시 느끼게 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살아오며 봐왔던 어떤 풍경보다도 당신의 미소가 제게는 더 아름답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저를 전시장 중앙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그가 직접 만든 사진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집의 제목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다시 찾은 봄. 그는 사진집을 열며 한 장 한 장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의 제 모습들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제가 몰랐던 제 안의 빛을 담아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제게는 다시 살아가는 이유를 줬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 삶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사진집을 덮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 씨, 제 남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제가 당신의 삶에 작은 행복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사랑과 진심 그리고 저에 대한 존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준 씨, 저도 당신과 함께 남은 시간을 걸어가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제 삶도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반대를 넘어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함께 이 소식을 가족들과 동네 어르신들에게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반대와 편견이 남아 있었지만 우리 둘의 단단한 믿음과 사랑을 보며 사람들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저도 응원하고 싶어요. 딸 은미의 말은 제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기준 씨의 아들도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정식으로 연인 관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열린 작은 파티에서 기준 씨와 저는 함께 춤을 추며 우리의 사랑을 기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동네와 시니어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은 가능하다잖아. 정말 대단해. 그 두 분을 보면 나도 뭔가 도전해 보고 싶어져.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를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준 씨와 저는 여전히 사진과 국악이라는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만난 사랑은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고, 그 사랑은 매일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